네, 김영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화가 나는 이유. 화가 왜 날까요? 일반적으로 화가 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욕망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욕망 때문에 나오지 않나요? 화가 이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욕망 때문에 대체로 나오죠. 어떤 욕망이 있다. 욕망 덩어리가 여기 있다. 여기 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욕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요거까지 가가지고 요것을 끄집어 와야죠. 끄집어 와야 이제 내 거가 되면 욕망 덩어리가 이제 없어지죠. 이 욕망 덩어리가 있으면 요걸 가지고 오면 없어지잖아요. 그 또 다른 욕망 덩어리가 생기면 또 여기까지 갔다가 또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이 욕망 덩어리가 또 없어지죠. 여기도 뭐 생길 수 있고 여기도 뭐 끊임없이 생기죠, 욕망 덩어리는. 근데 이것들을 가서 가지고 오면 좋은데 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 관찰이 안 됐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닌가. 옛날에 그 사람들, 옛날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냐면은 옛날에 이 하늘과 사람, 이게 하늘과 사람이 서로 왕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래를 서로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대천도 그런 거죠. 사람이 하늘이다. 하늘이 사람이다. 왔다 갔다 왕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된 말로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하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언젠가서부터 야, 너 오지 마. 또 오지 마.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안 갈 테니까 너도 오지 마. 이렇게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 하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쉬울 게 많잖아요. 때 되면 비도 내려줘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니까. 또 비도 또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하늘한테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도 많이 비칠 때는 많이 비춰줘야 되고 뭐 비를 좀 내려줄 때는 또 때에 맞춰서 비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역할을 안 해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그러면 니들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수렴하는 거죠. 이야기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이 있으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하늘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 무당들이 어떻습니까? 대체로 아주 공손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내려주고 때에 맞춰가지고 바람도 불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천인이 이제 상당히 그 거리가 생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성리학적 사고에서 보면 성리학이 이제 송나라 때 만들어진 학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송나라 때 이 학문에서는 이 이거 뭐예요? 천인이 이게 떨어져 있으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인이 어떻게 된다? 합일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위치가 땅에 있는 사람들,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땅에 올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땅에. 그러니까 이건 하늘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가 있는 거죠. 계급이 있는 거죠. 그 이제 천인 합의를 해야 된다. 하늘하고 사람이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 세계관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출발했는데 성리학을 이제 사실상 확산시킨 사실상 이제 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을 해석을 약간 이렇게 좀 달리해서 확장시킨 선비가 있죠. 이제 이른바 이제 모근이라고 하는데 이 모근 이색 선생님이 계시죠? 모근 이색. 모근 이색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천인 합일이 아니라 천인 무간이다. 무간. 천인 무간. 무간. 이게 이 간이 없다는 거야. 이 하늘하고 이 사람하고 이 틈이 없다는 거죠. 그냥 동격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동격. 애초에 그냥 동격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러다가 하늘에 내려오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서로 왕래하는 이런 관계에서 어느 날 삐져가지고 끊었다고 했잖아요. 못 올라오게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애초부터 하늘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무간이라는 거예요. 무간. 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간극이 없다.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인데 뭘 그렇게 그게 뭐 고민할 게 있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 하늘이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이 하늘이야. 이렇다면은 사람이 하늘인데 왜 하늘인데 하늘답지 못하냐? 하늘답지 못하냐? 하늘답지 못하냐? 하늘답지 못하나? 하늘답지 못해. 네? 하늘답지 못해. 그러면 뭐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거예요. 하늘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하늘다워야 되는데 하늘답지 못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답지 못하게 되면 답지 못하게. 내가 하늘인데. 가령 이제 나는 하늘이다. 하늘이다. 근데 실제는 하늘이 아니야. 하늘이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수양을 해야 된다. 수양을 해야 된다. 수양을 통해서 하늘이 된다. 하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양을. 무슨 수양? 이 경사상, 공경하는 이런 아주 공경하는 그런 마음. 누구를 봐도 공경하는 마음. 내가 하늘이면 상대도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수양을 해야 된다. 그래 결국 하늘 역할, 하늘답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부처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나는 부처다. 부처인데 부처면 행복해야 되잖아. 이게 깨달은 거니까.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원래 행복해야 되는데 부처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부처답지 못하니까 화가 나지 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수양을 해서 성불하는 거죠. 이렇게. 또 나는 왕자다. 왕자. 나는 공주다. 우리나라 사람들 왕자병, 공주병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왕자다, 공주다 이렇게 했어. 근데 실제로는 공주답지 못해, 왕자답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화가 나지. 그래서 또다시 수양을 해놔. 수양을 하면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된다 이거죠. 네? 결국 다 수양으로 가는 거야. 결국 다 수양으로. 결국 다 수양하지 않으면 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근 선생님의 이런 성리학 구조가 처음에는 천인 무관으로 가지만 중국에서는 천인 합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합일.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유계 질서가 있는 거고 무관은 유계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인데 하늘답지 못해. 그래서 화가 나. 결국 수양이 된다. 수양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양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인데 하늘답지 못해. 화가 나. 그 화를 잠재우고 수양을 해. 수양하면 결국 하늘이 된다. 내가 부처다. 내가 왕자다. 내가 공주다. 실제 공주답지 못하고 왕자답지 못하고 부처답지 못해. 그래서 화가 난다. 그래서 전부 수양을 통해서 왕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공주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양 철학이 이제 주류를 이제 처음에는 이루죠. 그래서 이 모건 선생님의 그 어떤 학풍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수양 철학인데 수양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제가 책에도 뭐 써놓긴 했지만 양촌 권근 선생님을 필두로 회제 이연적, 퇴계 이황 이런 선생님으로 이제 수양 철학에 가죠. 그러나 수양을 언제까지 수양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게 생기죠. 그게 바로 이제 정치 철학이 생깁니다. 정치 철학파가 나옵니다. 정치 철학파가 이제 이 수양을 통해서 답게 하는 하늘이 되고 뭐 공주가 되고 뭐가 정치인이 되든 뭐 지도자가 되든 뭐 다 그런 거죠. 뭐 수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수양이 일정 부분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반발이 생기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정치 철학 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정치 철학. 아까 수양 철학이라고 했죠. 수양에서 좀 더 이제 일단 정치를 통해서 정치하면서 수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파가 이제 일종의 정치 철학파인데 정암 조광조를 필두로 해서 퇴계가 아니죠. 그 율곡이 그다음에 율곡이를 이제 통해서 후학이 우암, 송시열 이런 분들로 이제 내려가고 나중에 이제 정조대왕도 이 철인 정치 했잖아요. 철인 정치로 이끌어간 게 정치 철학파를 이제 본받았기 때문에 정조대왕도 이제 그쪽 정치 철학파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수양인이 뭐 정치인이 이런 것을 완전히 외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또 철학 노선이 하나 생긴 게 이른바 이제 초탈 원흉 철학파인데 초탈 원흉 철학파는 이제 매월당 김시습을 이제 필두로 해서 화담, 서경덕, 그다음에 남명 조식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나중에 추사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이제 드리는 것은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욕망 때문이다. 그 욕망을 잘 줄이고 없애고 욕망은 끊임없이 누구나 다 생기죠. 그러나 그 욕망 덩어리를 가능한 줄이고 없애고 하는 것이야말로 천인 무관해. 사람이 곧 하늘이 되는 하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하늘인 간이 없는 틈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 아닌가. 모구 선생님의 말씀이 결국은 수양을 하라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이 수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하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공경하는 사람이 다 하나하나 개개인으로 보면 하늘이고 왕자고 부처고 또 공주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남들도 똑같은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말로는 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욕망 덩어리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늘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이무간, 화를 화에서 천이무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